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은 통합과학시 11차 시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2학기 기말고사 범위 6에서 10차 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단원을 배웠는데요. 생물과 환경의 관계, 그리고 지구 환경의 변화입니다. 먼저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한눈에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배웠던 단원이 빛과 바람과 물,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원,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과 환경이라는 단원, 이 두 단원을 같이 배웠었어요. 이 두 단원에서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먼저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환경과 생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환경을 비생물적 요인, 생물을 생물적 요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주는 영향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했고, 거꾸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주는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단원 여기에서 배워봤었죠. 그죠? 자,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비생물적 요인에는 생물이 아닌 환경 요소들,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등이 있었고요. 생물적 요인은 다양한 생물들의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생산자란 광합성 등을 통해서 스스로 유기물, 즉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생물들을 생산자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었고, 이렇게 생산해낸 먹을 것들을 직접 섭취하는 애들이 소비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분해자라고 했었죠. 대표적으로 세균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작용,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받거나 반작용, 이렇게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 생태계를 구성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비생물적 요인에 어떤 비생물적 요인과 연관이 있는지, 이것이 작용인지 반작용인지를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사례를 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단원은 뭐였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루어진 생태계라는 단원이었어요. 이 단원에서는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생태 피라미드는 뭐였냐면 결국에 이제 먹고 먹히면서 이제 먹이사슬로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래 단계의 우리가 영양 단계라고 하죠. 이 영양 단계의 모든 에너지가 다 윗 단계로 전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점점점 에너지 양, 그리고 생물의 양, 그리고 개체 수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개체 수 피라미드를 통틀어서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단계가 무한대로 5차, 6차, 7차, 8차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고, 생태계에서는 3차에서 5차 안에서 이 영양 단계가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생태계 평형이라는 건 뭐였냐면 결국에 이러한 생태 피라미드 안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피라미드의 모양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되면 이거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는 같이 감소하게 되겠죠.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대신에 얘가 잡아먹는 생산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태계 균형이 약간 깨지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다시 1차 소비자는 늘어나게 되죠.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이 줄어들고 먹이가 늘어나니까 다시 1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되고요. 이 1차 소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가 다시 증가하고 생산자가 다시 감소해서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원이 지구 환경 변화였어요. 여기서는 이제 두 단원, 햇빛과 바람과 바다, 그리고 기후, 그리고 기후 변화 시대의 신인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햇빛과 바람과 바다, 그리고 기후에서는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이제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에너지가 불균형된다고 했었어요. 요 영도 부근은 햇빛이 훨씬 더 많이 같은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비춰지는 곳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이고 90도 부근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지구에는 움직일 수 있는 대기와 그리고 표층, 해수, 우리가 바닷물이죠. 그리고 햇빛, 바람과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에너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대기 대순환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요 영도 지역에서는 에너지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그리고 90도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하강 기류,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깔아앉는 하강 기류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자전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의 순환을 이룰 테지만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세 개의 순환으로 쪼개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순환을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했었고, 90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순환을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간접 순환이 이렇게 도는 페렐 순환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헤들리, 페렐, 극순환이 이 0도, 30도, 30도, 60도, 60도, 90도 부근에서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표면에서 보는 이제 요 대기의 흐름이 바로 바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0도에서 0도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했었고요. 30도에서 60도 쪽으로, 즉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었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었죠. 그죠?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극동풍이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이러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형성되는 바람이라고 했었고요. 이러한 바람 때문에 바닷물의 얕은 곳, 즉 표층 해수가 순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 이러한 북적도 해류와 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 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런 대륙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이 대륙에 부딪혀서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난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 요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해류이기 때문에 한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난류와 한류도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이외에도 다른 여러 표층 해수의 이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복잡하지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바로 기후 변화였는데요. 세 가지, 엘니뇨, 사막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엘니뇨란 뭐였냐면 태평양 지역에, 동태평양 지역에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이었죠. 그 이유는 무역풍이 약화되었기 때문인데,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거꾸로 표층 해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대로 이동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심층 해수의 용승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서쪽은 수온이 낮아지고 동쪽은 수온이 높아진다고 했었죠. 수온이 낮은 지역은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강수량이 낮아진다고 했었고, 수온이 높은 지역은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 강수량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 서쪽 지역, 즉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호주 같은 지역은 강수량이 낮은 가뭄에 시달릴 수 있고, 동쪽 지역, 즉 페루나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지역은 강수량이 많아지는 홍수와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가 있었는데요. 사막화는 자연적 원인은 30도,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러한 하강 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막이 형성이 된다고 했었고, 기타 인위적 원인, 이제 인간의 원인으로 경작이나 방목이나 벌채를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토지가 황폐해져서 사막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는 뭐였냐면 우리 이제 이 지구 안에 대기 중에 있는 온실 기체, 즉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온실 기체의 양이 늘어나면서 온실 효과가 증대돼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온실 기체에는 수증기나 메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온실 효과가 극대화돼서 지구 온난화를 겪고 있다라는 문제를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2학기 기말 범위를 한번 되돌아봤고요. 자, 교과서에 있는 나의 공부 되돌아보기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5쪽이에요.
같이 한번 답을 채워보면서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일정한 공간에서 자연 환경과 생물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바로 생태계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의 형태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작용이었죠. 자, 거꾸로 반작용은 생물의 생명활동 결과 무엇이 환경, 즉 비생물적 요인이 변화하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는 꼭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너무 쉽죠? 생물적 요인은 생물인 것들 뭐가 있겠어요? 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이 아닌 환경 요인들 토양, 온도, 빛, 물, 공기 등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채워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생태계 평형을 보면은 자, 일시적으로 파괴될 수는 있지만 생태계는 평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을 같이 한번 이따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 등을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차례로 쌓아 올린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했습니다. 위로 갈수록 에너지, 개체수, 생물량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개체수, 물질의 양 등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바로 생태계 평형이라고 했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상태가 발생했더라도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이것을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생산자는 다시 감소를 하죠. 그럼 이로 인해서 1차 소비자는 다시 감소를 할 것이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이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도 감소하고 그리고 생산자는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 평형 상태를 회복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먹고 먹히는 관계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생태계 평형 회복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었겠죠. 자, 2차 소비자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럼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늘어나겠죠. 그리고 생산자의 개체수는 줄어들겠죠. 이후에는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늘어나서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라는 게 이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이겠죠. 자, 281쪽 이제 2단원에 대한 나의 공부 돌아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과 해류가 있죠. 자, 지구 전체의 대기 대순환으로 위도에 따라서 자, 어때요?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는 바로 무역풍이 불었고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는 편서풍이 불었고 그리고 마지막 6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극동풍이 불었죠. 그리고 이러한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수, 얕은 바다가 순환하여서 무엇이 발생한다? 표층 순환이 발생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이거는 무역풍에 의해서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이 됐고요. 이렇게 이 대륙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난류와 한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지구의 기후와 환경 변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 바르게 고치시오. 표층 해류는 고위도의 과잉된 에너지를 저위도로 분배한다. 자, 고위도는 어때요? 지금 90도 부근은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과잉된 에너지가 아니고 부족한 에너지겠죠.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따지면 여기를 바꿀까요? 저위도의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로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고,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질시대 동안 일정하다가 20세기 중반 이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봤을 때 실제로 지질시대 동안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일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다가 급격히 상승
상승하는 건 맞죠. 그래서 요즘에 온실기체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지구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이다. 요거는 이제 틀린 부분이 없죠. 그죠?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고요. 자, 지구 환경 변화 보겠습니다. 먼저 엘니뇨는 무엇이 약해지면서?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아까 살펴봤으니까 다시 보시고요. 사막화는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은 사막이 확장되는데 자연적인 원인, 대기 대순환과 인위적인 원인, 인간의 부적절한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는 건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경향인데요. 이건 바로 무엇 때문에?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 그 중에서도 뭐겠어요? 네, 이산화탄소가 제일 크겠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 다음 표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자, 유지, 약해짐, 이건 뭐겠어요? 네, 바로 무역풍이겠죠? 이로 인해서 서태평양은 수온이 높으니까 상승기류, 많은 강수량인 반면에 동태평양은 평상시에 하강기류가 형성되고 강수량이 적죠, 그죠? 엘니뇨 시기는 반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서태평양은 하강기류가 형성되고 강수량이 낮고 동태평양은 상승기류가 형성되고 많은 강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이 원리를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 다시 한번. 생태계의 구성,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그렇죠, 분해자가 있죠. 생물과 환경의 관계는,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의 형태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했었고, 반대를 반작용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먹이사슬, 그리고 이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힌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했었고, 자, 일정한 수준을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했었죠. 자, 지구환경 변화에서 무역풍이 약화돼서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했었죠. 사막화는 뭐예요? 자연적 원인, 즉 대기 대순환, 인위적 활동으로 사막의 면적이 확장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스스로 정리하기에 이제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생태계 평형 이 부분 있죠.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것을 오늘 수업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예요. 과제는 총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대기 대순환입니다. 자, 세계의 순환과 자, 각 위도대에서 연중 일정하게 부는 바람의 이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0에서 30도를 뭐라고 한다고 했고요? 해들리 순환이라고 했고, 이 해들리 순환에 의해서 무역풍이 발생했죠, 그죠? 자, 그리고 30도에서 60도에서는 페렐 순환이었고, 이 페렐 순환에 의해서 편서풍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60도에서 90도는 극순환이라고 했었고, 이거에 의해서 극동풍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대기 대순환을 고려할 때 북적도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의 방향을 각각 표시해라. 북적도 해류는 0에서 30도 사이에서 흐르는, 즉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해류였죠.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는 뭐였어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가는 해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적도 해류, 이게 북태평양 해류다. 자, 엘니뇨가 발생할 때 약해지는 바람은 무역풍이죠. 자, 무역풍이고 표층의 수의 흐름은 거꾸로. 원래는 어땠어요?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표층의 수가 흘렀는데 거꾸로 서에서 동으로 표층의 수의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죠? 이로 인해서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영향 평가학인데요. 교과서 283쪽을 보면은 위도가 다른 지방에 서식하는 여우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조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위도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생물 형태 달라지는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요것과 관련된 일상 제품에서 같은 원리가 적용된 예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있죠? 상품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봅시다. 이 아이디어가 신박하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생기부에 입력을 해줄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 과제니까 모두 다 할 필요가 없고요. 조금 더 나는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2번이 이제 두 번째 과제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못에 이러한 먹이 그물이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낚시터로 바꿀 목적으로 이제 붕어를 연못에 방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될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과제. 자, 세 번째 과제입니다. 요거는 채식주의자와 육식을 하는 사람에 대한 영향 단계예요. 이건 수업 시간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에 근거해서 고기 소비가 증가할수록 밀과 쌀 같은 곡식 과일 야채 가격이 왜 올라갈까를 생태 피라미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드디어 엘니뇨 계속 반복이 되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약해지죠. 그러면 동서방향 표층의 수의 이동이 반대가 되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운 심층의 수가 원래 동쪽으로 용승이 됐었는데 이 용승이 약해지게 되죠. 자, 그럼 그 결과 동태평양은 수온이 높아지니까 날씨가 어때요? 상승기류가 형성하면서 강수량이 많아지고,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지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강수량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이 강수량이 높아지고 동태평양은 높아지고 그래서 홍수와 같은 피해가 나타나고, 서태평양은 강수량이 낮아져서 뭐예요? 가뭄과 같은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2학기 기말 범위를 좀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만 안다고 이제 기말을 100% 다질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중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시험 모두 다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제 3개도 꼭 해주세요.